네, 지난 강의에서는 법인 사업자의 예정 신고서와 확정 신고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 사업자, 그중에서도 음식업자의 확정 신고서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고서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자, 음식업인데 매출 중에 세금 계산서 발급부는 없네요. 그리고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발행 매출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이 꽤 많이 있네요. 기타는 이제 신용카드 결제도 아니고 현금 영수증 발행도 아닌 그 기타, 그냥 현금 내고 현금 영수증 발행하지 않은 그런 매출인 거죠. 보통 음식업인 경우에 이렇게 많이 잡지 않는데 이 음식점은 꽤 많이 잡았습니다. 자, 다른 매출은 없고요. 매입 부분은 세금 계산서 수치분 일반 매입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3,400만 원 금액이 있고 매입세액으로는 25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자, 어떤 게 기타 공제 매입세액인지 우측 하단을 보면 신용카드 수령금액 합계표에 의한 그 매입세액 공제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대부분의 금액은 의제 매입세액 공제네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로 이렇게 240만 원 정도 공제를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신고서와 함께 마감이 같이 되어야 하는 부속 명세서의 종류를 본다면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직계표가 같이 첨부가 돼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수취분이 있으니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첨부가 되어야 하겠고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서는 신용카드 수령금액 합계표가 제출이 되고 또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가 함께 첨부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어떤 서류가 첨부가 돼야 하냐면은 음식업이나 숙박업 그리고 기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 신고를 할 때 여기 위에 보면 F8 사업장 명세라고 있는데요. 이 사업장 명세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명세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자, 밑에 직전 과세기간 정보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과세기간에 입력해 놓은 게 있다라고 하면 이걸 불러와서 변경된 부분만 이제 반영을 하면 되겠는데요. 자, 위에 보니까 자가인지 타가인지, 그러니까 이 음식점이 자기 소유인지 임차해서 쓰는지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건물 대지와 건물 면적 등 그리고 객실수, 탁자수, 의자수 등등 이런 것들을 쭉 입력을 하고요. 밑에는 기본 경비인데 1기 신고를 할 때는 6월분, 2기 신고를 할 때는 12월분에 각 월세나 전기, 가스료, 수도료, 인건비, 기타 이런 경비를 입력을 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 경비는 단위가 1,000원이기 때문에 전기가스료가 500 이렇게 입력이 돼 있으면 이거는 500원이 아니라 50만 원인 거죠. 이 단위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저장을 하고 이제 모든 부속 서류가 다 끝나면 여기에서 이제 마감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부속 서류들이 다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마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를 검토할 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뿐만 아니라 여기 F4 과표 명세를 눌러서 과표 명세 확인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신고 구분이 2번 확정이라고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렇게 환급 계좌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과세표준 명세인데요. 과세표준 명세에서 자, 업태와 종목 그리고 업종 코드 금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업 양식 코드 552104 금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업태와 종목은 회사 등록에 우리가 입력해 놓은 그 부분이 그대로 불러옵니다.
코드도 회사 등록에 있는 코드를 불러옵니다. 만약에 어떤 회사가 지금 뭐 이 음식업이 아니라 뭐 제조회사인데 제품 매출도 있고 상품 매출도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매출 입력할 때 제품 매출 계정 코드를 쓴 매출이 있고 상품 매출 계정 코드로 분개한 매출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매출 계정 코드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금액이 두 줄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과 상품 매출 중에 금액이 더 큰 금액이 위로 나오고 더 작은 금액이 아랫줄에 나오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업태 종목 코드를 쭉 채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된 부분이 회사 등록에서 불러온 업종과 코드가 되는데 그게 맞으면 그대로 두고 밑에 이제 뭐 부업종 정도 되겠죠. 두 번째 많은 그 매출 계정에 반영된 업태와 종목은 여러분이 손으로 이렇게 쭉 써주시면 됩니다. 코드까지요. 코드의 경우는 여기서 F2 코드 그 검색 버튼을 누르면 그 업종 코드를 여기서 검색을 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부분은 수익금액 제외인데요. 위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입력할 때 매출 입력하면서 그 계정을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 또는 뭐 음식 매출, 뭐 임대 수입 매출 뭐 이런 식으로 그 매출 계정 코드를 쓴 것들은 이 윗부분에 반영이 매출 계정 코드별로 반영이 되는데 매출 계정 코드가 아닌 것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중고 차량을 매각을 했다. 그러면 과세 표준에 부가세 과세 표준엔 들어가지만 수익 금액으로는 이제 넣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업무용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총수익 금액에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 말고 뭐 기계장치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계장치를 중고로 팔아서 과세 표준에는 부가세 과세 표준엔 포함됐지만 수익 금액은 아니다라는 경우에 우리가 계정 과목 입력을 분개하면서 매출 계정이 아닌 다른 코드를 썼을 때 그 금액이 여기 수익금액 제외란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 수익금액 제외 사유가 뭔지 여기에서 여러분이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은 면세사업 수익금액입니다. 윗부분은 과세사업에 대한 수익금액이고요. 밑에는 완전히 면세사업만 하는 회사인 경우는 사업자 등록 자체가 면세사업자로 났을 거고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겠지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면세사업 수익금액도 같이 신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면세사업 수익금액을 우리가 뭐 계산서를 발행했으면은 계산서 발행한 거 또는 뭐 다른 유형 코드로 해서 반영한 그 면세사업 수익금액이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겸용사업자의 경우 여러분이 유의하셔야 될 게 여기 업태와 종목 업종 코드는 위에 있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일하게 불러옵니다. 그래서 회사 등록에는 우리가 업태 종목하고 코드를 하나만 입력해 놓기 때문에 겸용사업자인 경우에 이 업종 코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코드가 이게 아니라 다른 거다라고 하면 다른 업종 코드를 여러분이 찾아서 여기에 입력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과세표준 명세에 이 업종 코드를 어떻게 입력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이제 국세청에 이렇게 조회가 되는데 거기에 업종 코드별로 수익금액이 나오는데 그 업종 코드가 여러분이 우리가 신고한 이 업종 코드별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할 때 업종 코드를 정확하지 않게 신고를 하면 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틀려지는 거고 근데 소득세 신고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안내문에 있는 내용이 맞겠지 하고 신고하면 또 여러 가지 만약에 단순 추계나 기준 추계를 했는데 그 엉뚱한 코드로 추계를 했다라고 하면 소득금액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업종 코드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추가로 봐야 할 부분이
자, 아까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어도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물론 직전 연도에 그 과세 매출 금액이 10억을 초과했다라고 하면 이제 받을 수 없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요게 받을 수가 있고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도 초과 여부만 여러분이 확인하셔서 연간 한도가 1,000만 원이니까 그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반영을 해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주의할 거는 이 프로그램은 이 업종별로 이 발행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업종이 있는데 그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을 이렇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 매출이 있다고 해서 개인 사업자가 모든 업종과 상관없이 다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소매업이나 음식업 등 몇 개 업종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매업이다. 도매업 같은 경우는 이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여러분이 자동으로 여기가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이거를 지워서 0으로 수정을 한 다음에 신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이 부분을 또 봐야 되죠. 예정고지세액. 개인 사업자는 이제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선택적으로 뭐 실적이 확 줄었을 때 예정고지세액은 많이 나왔는데 실제 신고를 하면은 세액이 훨씬 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예정고지세액만 납부를 하면 되죠. 그래서 예정고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고지세액을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이걸 깜빡하고 이제 놓치게 되면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는 거죠. 물론 나중에 돌려받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지니까 예정고지세액을 꼭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이 예정고지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의 세무대리인 그 메뉴에 들어가서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고 프로그램에서 스크래핑을 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계관리에 데이터 변동 기타에 가면 우리가 원클릭 텍스는 이제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 옆에 보면 홈택스 간편 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 우리가 직접 로그인해서 들어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이 메뉴를 실행을 하면 자기가 알아서 홈택스에 들어가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자, 종합소득세 할 때는 종합소득세 그 신고 안내문도 여기서 조회가 되고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가 여기서 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사업용 계좌 신고 현황도 조회가 되고요. 그다음에 원천세, 부가세, 법인세, 개인세의 그 전자신고 접수증도 조회 가능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부가세 신고할 때 신용카드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서 이제 홈택스에서 조회를 해서 월별 합계를 조회했는데 여기에서도 조회가 가능해요. 그래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한다라고 하면 이걸 클릭해서 자, 1기 예정고지세액인지 뭐 2기 예정고지세액인지를 선택을 하고 회사 코드를 원하는 회사 코드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선택을 하고 불러오기를 하면 이 회사들에 대한 예정고지세액을 불러옵니다. 근데 예정고지 납부 기한이 지나고 나면 이게 이제 이미 납부한 거에 대해서는 불러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고 기간에 이걸 조회해서 일단 예정고지세액이 얼마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인 사업자의 부가세 확정 신고서를 같이 여러분과 함께 검토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